안녕하세요.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의 감독이자 연분홍치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차 항공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저는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을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퀴어 용어들을 나비님, 비비안님과 함께 알아가 보기 위해서인데요.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 퀴어 용어들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퀴어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내적인 정체성, 젠더라고 하죠. 그리고 로맨틱한 끌림, 성적 지향. 보통 젠더와 또 다른 성적 지향이 있고 성적 지향 안에서도 로맨틱한 끌림과 섹슈얼한 끌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젠더와 로맨틱한 끌림과 성적인 끌림 이 정도의 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아이는 트랜스젠더인데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와 구분이 되죠. 보통 태어날 때 부여된 어떤 외부 성기를 보통 기준으로 법적 성별을 부여받아서 그 법적 성별로 부여받은 성별과 본인이 생각하는 내적 성별이 일치하면 시스젠더.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성별이 따로 있다 하는 사람이 이제 트랜스젠더죠.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혹은 필요로 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이젠더가 있죠. 바이섹슈얼과 구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젠더가 때로는 남성일 수 있고 여성일 수 있는 그런 젠더가 두 개가 있는 게 바이젠더. 그리고 논바이너리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분법적으로 젠더를 나누잖아요. 젠더 그 이분법적인 구분과 상관없이 본인의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00점. 100점. 제가 5년 전에 저희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고 부모 모임에 갔을 때 게이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가지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단어를 인지하지 못했고 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이라는 말을 못해서 엄청 힘들어하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주는 낯설음과 단어와 함께 그 존재가 너무 낯선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게이라는 말을 하기까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고 다니는데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갔더니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성적 지향에 대한 얘기인데 나비님은 아까 그러니까 젠더,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성적 지향에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성애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성애자고 시스젠더 이성애자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지정받은 성별과 내가 느끼는 성별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성인데 남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성애자. 그리고 이거와 이제 대비되게 게이 레즈비언이 있어요. 근데 게이 레즈비언은 내가 남성인데 남성에게 끌림을 느끼면 게이, 내가 여성인데 여성에게 끌림을 느끼면 레즈비언, 이렇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요거와 조금 다르게 바이섹슈얼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바이섹슈얼은 바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 그대로 양쪽 다 내가 여성이지만 남성에게 끌릴 때도 있고 여성에게 끌릴 때도 있고, 그거를 언제는 여성 남성 이게 아니라 어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끌림을 느끼는, 내가 억지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그런 정서적인 끌림이나 성적인 끌림 같은 게 느껴지는 게 바이섹슈얼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는 약간 다르게 에이섹슈얼이라고 있는데 에이섹슈얼은 A라는 말이 약간 무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러니까 성적인 끌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성적인 끌림은 전혀 없지만 어떤 로맨틱한 정서적인 끌림은 느낄 수 있는 게 에이섹슈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5년간 부모 모임에서 이제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용어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커밍아웃이라는 용어인데요. 원래 커밍아웃의 어원은 그 벽장 밖을 나가다라는 컴아웃에서 이제 시작된 용어라고 하는데,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벽장 속에서 이제 갇혀 있다가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용기 있게 문을 젖히고 나오다라는 뜻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커밍아웃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일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성소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떤 나의 지지자로서 지지자의 위치에서 이제 커밍아웃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 나비님이나 비비안님처럼 내가 성소수자 당사자를 둔 부모이다 라고 해도 이제 커밍아웃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커밍아웃에 대해서는 다 정도가 다른데, 어떤 성소수자 당사자는 이제 친구들에게만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정말 대사회적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나 그 상황들은 다 다르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우팅이라는 것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가 이제 커밍아웃을 원치 않았는데 어떤 타인이 이제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있을 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제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뭐 소셜 미디어에 막 올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아우팅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해서 사실은 아우팅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약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꼭 설명드리고 싶은 용어가 엘라이인데요. 원래는 엘라이는 협력자라는 뜻인데,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엘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엘라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성소수자들을 지지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함께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엘라이가 계실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또 혹은 너에게 가는 길을 보고 나서 엘라이 활동을 같이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나비님과 비비안님과 함께 이제 퀴어 용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새로운 길이 다져지듯이 저희의 오늘 한 걸음이 여러분들께 가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싶어 너의 세상. 오늘 또 한 걸음 너에게 가는 길 화이팅! 화이팅! 지금 갈까요? 네. 렛츠고! 고고! 고고!